예, 오늘은 다이아몬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런 이 크리스탈 같은 이 다이아, 그리고 여기 커팅도 엄청 잘 돼가지고 빛 딱 받으면 정말 반짝반짝하죠. 이런 다이아 엄청 비싼데 다이아몬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이거 흑연인데, 흑연이 뭐냐? 우리 연필 어렸을 때 많이 쓰죠. 연필에 있는 연필심이 흑연입니다. 연필심이 기본적으로는 탄소, 원소계 C죠. 6번째 원소. 탄소의 그냥 뭉치예요. 탄소끼리 서로 막 이렇게 손잡고서 뭉쳐있는 게 흑연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도 똑같습니다. 탄소가 서로 막 손잡고 뭉쳐있는 거예요. 야, 성분이 똑같은데 어떻게 한 놈은 연필심이고 어떻게 하나는 다이아몬드냐? 가치가 너무너무 다르죠. 이게 어떻게 서로 탄소 원자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가 달라져요. 그걸 잠깐 보면은 다이아몬드는 요거 다 하나하나가 탄소 원자인데, 동그라미가 요거 선이 탄소 원자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요렇게 삼연체 형태로 잡고 있고, 흑연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 육각형과 육각형들이 서로 판을 이루고 있는 사이를 약하게 서로 붙잡고 있어요. 이 흑연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연필심이 되고 어떤 애는 보석이 됩니다. 자, 참 이상한 세계예요. 자, 그러면은 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느냐, 비싸졌느냐? 정확히는 이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업계의 정말 오랜 형님이자 거의 원탑 드비어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드비어스사에서 보석 다이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카피로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발음이고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다이먼드라고 그래야죠. Diamond is forever 해가지고 이 광고 카피를 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를 하면서 이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야, 청혼할 때는 우리 사랑처럼 영원해야 돼, 다이아몬드는 그럼 우리 사랑의 영원성을 상징해 주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결혼 예물로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Diamond is forever, 정말 영원하냐, forever 하냐? 그럴까요? 영원하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자, 다이아몬드 불에 데이면 탈까요? 영원하니까 안 타겠죠? 안 됩니다. 불에 타면은 안 되겠죠. 그럼 영원한 게 아니죠. 근데 불에 타요. 정말 잘 탑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다이아몬드 고온에 노출시키면 절대 안 된다. 왜냐? 타거든요. 다이아몬드가 흑연이 돼요, 다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열하면은 아까 전에 저 비싼 다이아몬드가 다시 연필심이 돼요. 그리고 아주 순수하게 산소만 있는 상태에서 800도만 넘어가면은 불에 탑니다. 막 활활 타기 시작해요. 자, 우리 이제 공기에서는 산소가 한 20% 정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한 690?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까지 까맣게 변하면서 계속 타기 시작합니다. 까맣게 바뀌면서 탄다는 거, 흑연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화재가 나면은 불에 타서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요? 타서 없어진다는 거는, 아까 다이아몬드 탄소라고 그랬죠.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뭡니까? 이산화탄소예요. 그냥 이산화탄소가 돼서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포에버 하지 않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금고에 넣어놨거나 장롱에 넣어놨는데 집에 화재가 났다?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딱딱한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제일 딱딱한 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딱한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도가 높다는, 경도라는 게 참 이상한 표현인데 한자어라서 어렵죠. 경도라는 거는 어떤 물체하고 어떤 물체 사이를 서로 이렇게 긁었는데 어떤 애는 안 긁히고 얘는 긁혔어요. 그러면은 안 긁힌 애가
더 경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경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는 어떤 애랑 다 이렇게 긁어봐도 다이아몬드는 안 긁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딱딱한 물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딱딱하다는 게 뭐냐? 결국 우리 딱딱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때려도 안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올려놓고 망치로 딱 때리면 어떻게, 망치가 깨져야 되겠죠. 망치가 깨질까요? 다이아몬드가 깨집니다. 그거는 긁히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충격이 가했을 때 얘가 깨지나 안 깨지나. 뭐 그렇다고 그냥 다이아몬드 뭐 1캐럿짜리를 내가 이렇게 딱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느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딱딱한 데 올려놓고서 망치로 딱 때리면 깨져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하고 0.5캐럿짜리하고 절반 가격 아니죠. 큰 거 깨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내려치면 깨진다. 포에버 하냐? 포에버 하지 않겠죠. 자, 아까 얘기했죠. 다이아몬드는 긁어도 안 긁힌다. 다른 애들을 다 긁고 다닌다. 자, 그러면은 긁으면서 다 깎을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깎는 기구에다가 쓰면은 야, 최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딴 애를 깎으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깎입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 우리 보통 어떤 기계들 만들 때 대부분 철을 많이 쓰죠. 자, 철을 깎으려고 다이아몬드로 긁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깎여요. 그래서 철을 깎는 공구에는 다이아몬드 팁을 쓰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로 긁으면은 다이아몬드가 흑연화가 돼, 표면이. 왜냐면은 깎을 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흑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철은 탄소를 잡아먹어요, 그 안으로. 그래가지고 탄소 원자가 철 안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표면이 흑연으로 바뀌면서 그게 철로 확산이 되니까 그냥 녹아 들어가요. 그 다이아몬드로는 철을 깎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철보다 훨씬 물렁물렁한 우리 구리 파이프 있잖아요. 구리 이런 거 파이프 사람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확 휘는데, 그런 구리도 못 깎아요. 얘도 흑연화가, 다이아몬드가 이 구리를 깎으려고 그러면은 흑연화가 일어나면서 또 구리 표면이 산소랑 마주치니까 산화하거든요. 그럼 산화한 동이 표면에 있는데 그 산화한 동을 다이아몬드가 다시 환원, 산소를 떼어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또 마모됩니다. 그래서 구리도 못 깎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아요. 철이랑 긁으면 안 돼요.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철 같은 데다가 막 긁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줄어들어요. 자, 이런 다이아몬드는 꽤나 이제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아까 드비어스 형님 보여줬는데, 그때는 정말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이렇게 캐서 거기서 좋은 다이아몬드 걸러가지고 정말 무색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안에 흠집도 없고 깨끗한 다이아로 보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겠죠. 그리고 너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거는 사람들은 항상 옛날에 우리 금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처럼, 야, 비싸게 팔만한 게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인공 다이아가 나옵니다. 그 인공 다이아가 어떻게 하냐, 땅 속에서 고온과 고압에서 탄소 원자가 눌리면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요게 그 프레스, 고온 고압으로 찍어 누르면서 만들어내는 그 프레스 기계거든요. 이거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는데, 이거 보면은 육면체 주사위처럼 양쪽에서 이쪽 앞뒤 위아래 딱 눌러가지고서 꽉 누릅니다. 이 육면체의 형태로 프레스로 꽉 누르면서 안에다가 막 열을 엄청나게 때려 넣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흑연이 다이아몬드처럼 바뀝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이아몬드처럼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하이 프레셔, 하이 템퍼레처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HPHT 공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중국에서 예전에 하던 아주 이미 좀 약간 오래된 기술이에요. 요즘엔 이게 효율이 안 좋아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보통은 이렇게 노란색 색깔을 많이 띠고요. 여기 정말 노랗죠.
저는 투명화보다 이게 더 이뻤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는 가격이 정말 낮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순도가 떨어지면 약간 갈색빛이 이렇게 도는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좀 알갱이가 되게 작아요. 요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요걸로 다이아몬드 공구를 만듭니다. 깎아내는 용도로 쓰는데 철을 깎아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막 썰어가지고선 그 건물 해체할 때 콘크리트 썰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써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다이아몬드의 위력을 알 수 있죠. 이 경도가 최고라는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저런 돈 안 되는 공업용 다이아가 아니죠. 인공 보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요즘에 랩 그로운 다이아라 그래서 굉장히 핫해요. 이게 왜 랩 그로운 다이아냐? 랩은 레보러토리,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그로운, 키워낸 다이아몬드란 뜻이에요. 이거가 옛날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이거 심지어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회사에 있을 때도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이런 인공보석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화학기상 증착법, 저는 이 한국말이 더 어색합니다. 보통 CBD라 그래요. CBD. 이 CBD 공법으로 만드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요런 장비 안에다가 요 안에를 진공으로 만들어줘요.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주고 요 진공 안에다가 다이아몬드 시드를 하나 넣습니다. 시드 다이아를 하나 넣고 씨앗처럼, 그리고 여기다가 메탄가스 그리고 수소가스를 혼합해서 주입하면서 마이크로파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든 다음에 요 시드 다이아몬드 주변에다가 탄소 원자를 증착을 시켜요. 탄소 원자를 갖다가 조금씩 붙이는 거예요. 조금씩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원래 있던 씨앗 주변에 다이아몬드가 점점 자라게, 한 층 한 층 쌓아서 점점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CBD 다이아,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만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니까 이게 마치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로운이 붙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키워낸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랩 그로운 다이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만든 다이아몬드가 요겁니다. 이거 유리판 같아 보이죠. 이게 아까 CBD 공법으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한 층 한 층 쌓는다 그랬죠. 쌓으면서 키운다 그랬죠. 그 한 층 한 층 키우니까 키워내면 유리판처럼 점점 위로 자라겠죠. 그게 요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 다이아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요게 랩 그로운 다이아 상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잘 키워서 잘 깎아내면은 그러면 아까 그런 보석 다이아가 되는 거예요. 보석 모양이. 잘 커팅을 하면. 이게 랩 그로운 다이아가 이게 이제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 다이아몬드 옛날부터 좀 윤리 문제가 있었어요. 뭐 노동력 착취를 한다. 그리고 저거를 막 땅을 파고 정지하면서 온갖 화학물질과 그 다음에 물을 엄청 써대고 이러니까 환경 파괴 일어난다. 그리고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나 뭐 라이베리아 이런 데서는 뭐 반정부군들이 블러드 다이아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군자금 뭐 아니면 사람들한테 너네도 정부군을 도왔지 하면서 사람들 막 팔 자르고 뭐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블러드 다이아라고 오명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가지고선 만들어진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는 윤리적인 문제가 좀 예전부터 많이 동반이 됐고 그런 이슈가 항상 따라와 다녔어요. 근데 랩 다이아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윤리적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윤리적 문제 때문에 랩 그로운 다이아가 각광받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격이 문제인 거죠. 가격이 너무너무 싸니까. 그리고 이것도 천연 다이아와 똑같은 물질 자체는 그냥 다이아몬드예요. 완전 똑같아요. 측정을 해보면 경도도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요. 자, 그러고 사람이 육안으로 평가를 해봐도 랩 그로운 다이아나 천연 다이아나 똑같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데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굳이 천연 다이아를 살까? 이거 옛날부터 2016년부터 2020년, 22년까지의 이 가격 변동폭인데, 랩 그로운 다이아가 점점점, 이건 기술로 만드는 거잖아요. 공정기술 좋아지니까 점점점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도 한 6,000불 하던 게 이제는 막 2,000불 밑에까지 떨어졌죠. 거의 3분의 1 토막이에요. 천연 다이아도 이거에 따라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갭이 커지는데 갈수록 점점 갭이 커지잖아요. 옛날에 갭이 요만큼이었는데 이제는 뭐 6,000불짜리 살래, 2,000불도 안 되는 거 살래,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도 가격을 못 올려요.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가 2021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는 막 떨어져요. 이거는 하락 추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반면에 이제는 랩그로운 다이아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다이아몬드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희귀한 천연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알루미늄이 똑같았어요. 알루미늄 생각이 나요. 알루미늄이 어땠냐? 지금 알루미늄이라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양은 냄비라 그러죠, 양은 냄비. 그냥 약간 싸구려 재료?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다가 그냥 음료수 한번 마시고서 쓰레기통에서 버리잖아요. 알루미늄 막 애지중지하고서 뭐 갑으로 모시고 이런 일이 절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심지어 1800년대만 하더라도 알루미늄이 진짜 금보다 훨씬 비싼 물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나폴레옹 3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들한테는 은으로 된 식기 세트를 사용하게 하고 자신은 금보다 비싼 알루미늄 식기 세트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 위세와 이 재력을 과시했다고요. 그만큼 알루미늄은 옛날에 엄청 비싼 물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전기분해 재련법이라는 게 1800년대 말에 나왔거든요. 이 홀이라는 분하고 에로라는 이 분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지금은 홀 에로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분해 재련법이 나오면서부터 옛날에는 겨우겨우 얻어내던 알루미늄 조금 얻어내던 것들을 싼 값으로 엄청나게 뽑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880년도에 뭐 킬로그램당 한 100불 하던 게 88년 되면서 이제 킬로그램당 2불 되고, 그 다음에 1914년 되면은 이제 킬로그램에 17센트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이 뭐 100분의 1 토막, 나중에 1000분의 1 토막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루미늄을 부의 상징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브로치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직도 있거든요. 이 브로치로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위세와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처럼 쓰다가 이제는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음료수 마시고 그냥 한번 갖다 버리는 이런 용도로 된단 말이죠. 근데 다이아몬드도 예전에는 겨우겨우 캐가지고선 조금 얻어내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을 발전을 하면서 결국 예전에 가치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아니면 굉장히 희귀하다고 봤던 것들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예전에도 알루미늄 시장에서도 있었다. 이거를 되짚어 보면은 오늘의 한 줄요. 정말 영원히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